네, 6월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어떻게 하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카메라에 비치는 순간 그런 오프닝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괜찮았어요. 괜찮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파토님이 빠진 대신 게스트를 대형으로 모시자. 네네. 왜냐면 몸무게가 비슷하거든요. 아직 조금 형 더. 사이즈. 이 정도 몸무게가 비슷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토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네, 거물급 게스트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오프닝 뉴스 얘기 몇 가지 해볼게요. 일단은 그 백신과 술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과 술? 네, 그러니까 백신 이제 맞으신 분들 늘어나고 있고 곧 맞을 예정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장 박사님 맞으셨죠? 저도 맞았습니다. 네, 저도 네. 맞았는데 그 백신 왜 안 맞으세요 아직 이러면 뭐 차례가 안 왔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분들 있으세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6년째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술을 끊어야 돼가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백신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술 못 마실까 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진 않은데 이해는 돼요. 저는 거꾸로 말하려고 그래요.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술을 더 신나게 마시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며칠 못 마시는 걸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 며칠을 견디기 힘든 심정은 이해는 된다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요. 그 며칠을 내가 참잖아요. 네. 그 다음번에 술 맛이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렇죠. 그걸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못 참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그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맞고 나면 주의사항 나눠주는데 네. 거기는 술 얘기가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맞아요. 되게 다른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질본이나 WHO나 공식 입장은 일단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논문이나 명확한 이론이나 이런 게 아직은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일단 알코올이 면역 반응을 방해할 수가 있다. 요 정도의 실험 결과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약간 알코올이 뭐 좀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 이러니까 딱 결정이 된 바는 없는데 손에도 바르는데 그거 못 마시겠어? 일단은 뭐 백신을 맞고 뭐 2주 동안은 면역 반응을 방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러시아의 어떤 보건 공무원이 이분이 참 정신이 없는 분인데 백신 맞기 전에 2주 맞은 후에 42일 동안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곧 네. 러시아 사람들한테. 네, 네. 곧 이제 3일만 좀 참아라라는 식으로 정정이 되면서 이제 이 사이에 어떤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는지 좀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당국에서 백신 맞은 후에 1, 2일 정도는 과도한 음주는 하지 마라.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재훈 교수님, 가천대 교수님이 MBC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접종 당일하고 다음 날 정도에는 항체 형성 때문에 몸살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권하는 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인데 이 계열의 진통제가 간에 약간 무리를 주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술을 마셔버리면 이걸 먹기 조금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 말씀을 술을 진통제로 먹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신 맞고 나서 술 마시는 거는 건강을 생각하면 네, 추천드리지는 할 일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타이레놀 먹고 나서는 술하고 안 같이 마시죠. 마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백신 맞고 나서 하루 정도 몸살 오는데 내가 풀로 타이레놀 안 먹고 버티겠다. 빠르게 뭐 이런 분들이 몰라도 내가 그동안 추천드리고 싶지 왜 않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은 기억이 없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타임즈하고 BBC에서는 네. 약간 정도 마시는 걸로는 크게 면역 형성에 방해는 안 된다. 그래서 K 그러면 박사님의 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마실 거면 안 마신다는 거. 적당히 마신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도한 음주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다. 네네. 과도한 음주를 피하라고 하는데 그럼 과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과도하다는 것의 기준은 남성은
4-5 잔, 여성은 3잔 정도. 그러니까 와인하고 맥주 기준으로 뭐 한 355ml 뭐 이 정도니까 대충 이제 소주로도 비슷한 거겠죠, 도수. 그 정도 먹은 경우는 음주자의 경우는 술 먹은 걸로 치질 않아요. 네네네네. 그 절대적인 수치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네, 네. 그 사람마다 맞아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그렇죠. 조금씩 다르고 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도 맞아요. 정말 얼굴 빨개지면서 이 알코올을 해독 그렇죠.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고 네. 네, 저희 얘기 두 분이 그러시고요. 네, 이렇게 네네네. 뭐 저는 그 약간 그 이런 분이 평생 먹는 술의 양을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럼요. 사람이에요. 그럼요. 마시기 전과 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드시나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냥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고 술 마셔도 말이 많고. 남들 주사하듯이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천장을 치고 있으면 시링 이펙트라고 그렇구나.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몇 네, 번 네. 같이 먹어봤는데 네. 티는 전혀 안 나서요. 그러시구나. 네. 저희 왜 그 행사 때 오셔서 네. 술 드시는 거 봤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를 이제 과도한 양이라고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굳이 백신을 피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주사 맞고 뭐 하루는 씻지 말라 뭐 그러니까 이런. 바늘 게 들어간 있는데. 자리에 감염될까봐 그런 건데 이게 약간 좀 옛날 개념인 거죠. 요즘에 무슨 뭐 수돗물이 더러우면 얼마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백신 맞고 나서 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날 너무 땀을 많이 흘린 거예요. 요새 덥잖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쿠아밴드 2개 붙이고 했어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해도 크게 아쿠아밴드 문제는. 방수밴드 요새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안 붙여도 돼요. 진짜 뭐 바늘 맞은데 조그마니까 네. 그게 딱 하면은 방수돼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해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좋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나 오늘 땀 흘릴 것 같은데 여름인데 샤워 못하면 안 되니까 오늘 맞지 말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때가 오면 다 잘 맞으시라고 어떤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 여행 갔다가 비행기 타기 싫으니까 집에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비슷하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백신 부작용으로 좀 알려진 것 중에는 뭐 열과 몸살 기운 그런 것들이 좀 주로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좀 초콜릿 케이크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는데. 네, 뭐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면은 그 다음에 떡볶이가 땡기고 짜니까 떡볶이를 먹으면은 또 치즈 케이크가 땡기고 치즈 케이크를 먹고 나면은 또 이제 약간 이게 단짠으로 계속 무한 루프로 들어갈까봐. 이런 게 있는데 술이 한 잔 빠질 수 있나?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여성. 아니 그게 뭐 먹고 싶은 게 부작용이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불규칙한 월경 주기 같은 게 많이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은 뭐 월경 양의 변화 같은 게 얘기가 되는데 영국에서는 사실 표본이 되게 많이 늘어난 상태니까 이런 관련 연구들이 좀 있고 이 얘기를 사실 왜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일이 예측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겁먹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계통의 문제들은 좀 좀 이상한 게 좀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또 이제 이런 게 무서우면 이제 가짜과학 같은데 마음을 좀 내지을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쪽의 연구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백신이라는 게 좀 면역 시스템 전반에 다 영향을 주는 일이다 보니까 일시적이지만 이런 변화 역시 뭐 이제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지만 있긴 하다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선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그 뉴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에 대한 좋은 뉴스 하나와 나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 먼저 듣고 싶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좋은 뉴스부터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이게 사실 순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라고 할 수가 없죠. 좋은 뉴스 먼저 말해야 되고요. 왜냐면 18년 만에 일단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아니에요? 네, 좋은 소식이죠. 네,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은 게 2003년에 나온 약이 마지막이고 그 사이에 나왔던 모든 실험을 하고 저희가 왜 그 사이에도 뭐 쥐가 한테 뭐가 쥐 알츠하이머는 엄청 고쳐졌죠. 네, 정복했죠 저희가. 그동안 기사 나온 걸로 봐서는 벌써 치료가 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중간 중간에 이제 쥐의 복지를 위해 인간들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실험들이 다 실패하고 진짜요? 말하자면 400 몇 건 중에 지금 요거 한 건만 FDA 승인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우리 뭐 이렇게 타겟으로 무슨 타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다느니 무슨 다 했던 게 다 어쨌든 실패하고 요거 지금 딱 하나가 성공을 한 건데 네. 이번에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게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두카누맙이라는 되게 희한한 이름의 치료제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이는데 요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었고 요거를 허가를 하면 환자들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발표가 같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좋은 소식. 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나쁜 소식은 뭐예요? 일단은 이 회사가 2009년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 이게 3상이었던 것 같은데 3상 실험을 하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이거 아무래도 결과 안 나와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포기를 한번 했다가 근데 이미 이때 10년 정도 넘게 연구를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뉴스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게 이때 이미 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3상이니까. 근데 이게 3월에 포기를 하고 2해 말에 찾아보니까 되게 고용량을 투입을 하면은 또 통하는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이제 재개해서 이번에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제약사랑 일본의 에자이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유일하게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성공 케이스가 일단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신약들은 또 약간 이제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사인을 줄 수 있다는 면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이 약이 승인받은 다음에 FDA 자문위원 3명이 자문위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최악의 의약품 승인이라는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진짜요? 네, 의사들이 나는 이 약을 쓰지 않겠다라는 처방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식의 좀 그런 스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 멤버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포함해서 진짜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는데 사실 11명의 위원들 중에서 이 약이 승인을 받을 정도가 된다라고 보트를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10명이 그거에 대해서 난 반대한다. 그리고 한 명은 잘 모르겠다. 라고 전문위원들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FDA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 중에 이제 3명은 나는 이 결정에 반대한다라고. 그 위원회가 FDA 승인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닌 거네요? 그냥 자문이고. 그렇죠. 그 자문위죠. 네, 꼭 따를 필요는 없는데 보통 안 따른 적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FDA도 내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보고 괜찮냐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제 정말 결정을 내린 주체는 아니었던 거지만 이렇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 가장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런 걸 인정해줄 자문위원들을 모시는데. 역시 무한 밥이네요. 역시 이런 조직 생활에 긴 시간 단련된.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힘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무리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있었어도 반대한 사람 반대하고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그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문화도 좋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 반대했던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뇌 조직이 심하게 염증이 오고 붓고 출혈도 나올 수 있는 그 부작용들이 보여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승인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치료 효과와 이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다 봤을 때 아직 승인에는 조금 이게 조급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빠른 승인이 아니었나라고 자문위원들과 의사들은 대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슈가 조금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내부에서 진행했던 3번의 임상 결과가 다 되게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로 그 어떤 인지나 그거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느냐부터 부작용이 정말 없느냐부터 이게 다 뭐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좀 긴급 승인을 약간 게다가 내주면서 그 4번째 실험을 한 번 더 해라 하고 만약에 안 좋으면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작용 부분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월가에서 이런 거 이제 승인하기 전에 대충 이게 약의 가격은 이 정도가 될 거야라고 찍은 게 1년에 한 12,000불에서 25,000불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약 가격이 1년에 56,000불 정도가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천만 원 넘겠죠. 근데 이렇게 알츠하이머 약 같은 거 연구하다가 막 침팬지들 똑똑해지고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침팬지가 똑똑해질까 봐 그런 거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또 좀 수근거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당연히 이제 이 발표가 난 다음에 바이오젠의 주가는 확 치솟았습니다. 네. 그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조금 보면서 이것과 관련된 이론들이 저 나름대로 있지만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논쟁이 지난주에 있었다는 얘기를 오프닝 뉴스에서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FDA가 추가 실험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추가 실험을 진행하는데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승인을 받으려면 추가 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하는데 이제 9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기존까지는 보여지지 않던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드는 효과는 관찰이 됐다. 근데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제대로 실험을 하려면은 9년을 이게 효과가 보여졌음에도 9년을 우리가 더 추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려웠던 거죠. 일단은 그 9년 동안 이 약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을 고려한다면 위험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이걸 승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은 팔면서 실험은 계속해라라는 쪽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있다. 어쨌든지 간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치매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오프닝 요 정도 해봤고요.